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패대기쇼 시간입니다. 자, 2월 2일 패대기쇼 원래는 뭐 수요일 11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작진 사정상 화요일 오늘 2월 2일 지금 이 시간에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패대기쇼 첫 번째 주제 최근에 그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컨벤션 복합구역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이 그 스마트 자산 관리에 의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넣어서 법적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도룡동 오피스텔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우리 김학일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규 대전시 서구의회 전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 의원님, 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스마트 자산 관리가 왜 자기가 그 부지를 팔고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왜 냈습니까? 이거 왜 낸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스마트 시티 전체 구역 자체가 그 땅의 성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질문의 요지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호텔을 지라고 준 땅을 일부를 짓고 일부를 팔아먹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기로 협약을 해서 땅을 싸게 분양받았는데 그걸 다시 반만 짓고 반 정도는 또 다시 되팔아서 거기다 오피스텔을 짓는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또 그 스마트 자산관리 주식회사는 그 원래 협약과 위반된 사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처분.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 내용이 처음부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복합구역이라 뭐 컨벤션 복합구역이라 그러는데. 이게 대전시가 1993년도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그 우리 엑스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그 재창조구역하고 지금 스마트시티하고 DCC가 들어져 있는 구역 전체가 그게 전시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후 활용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엑스포 과학공원 예전에 과학공원으로 이루어진 그 공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과학 교육의 장으로 쓰겠다 해서 계속 그 공원으로 활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일반 이쪽 이 가건물 전시고요. 이쪽은 이제 가건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스마트 자산관리공사하고 주식회사 대우, 삼부토건, 대전의 우남건설 이 4개의 회사가 그 합작 회사를 만들어 스마트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거기 주체는 공이라는 곳이 옛날 지금은 LH인데 예전에는 대한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의 대한토지공사인가요? 한국토지공사일 거예요. 토지공사가 이제 공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원래 그 땅 전체를 전시구역을 토지공사가 만들었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주체가 되고 나머지 3개의 민간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회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뭐 돈이 좀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하니까 실제로 뒤에 있는 스마트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나는 초과 이익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거기에 초과 이익과 함께 또 플러스 자기네들의 출자금이 일부는 있겠죠. 그 출자금과 함께 이걸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대전에 지금도 아마 스마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1,500만 원대 분양이 됐었어요, 평당. 그래서 지금도 그 1,500만 원을 호가하는 대전 시내, 대전 충남 지역에 그런 그 분양가가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양가 좋은 위치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거기에 그 전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대전시와 같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거기에 그 공이 뭐가 있냐면 DCC의 부지를 공짜로 그 스마트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이쪽 그 대전시에 기부 체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시티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지역 미래를 제시했기 때문에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던 거죠. 들어왔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문제됐던 것은 그 예전부터 호텔이 예정됐던 지역이에요. 호텔. 예. 호텔이 예정됐던 지역인데 그 호텔이 수익이 없다고 차일피를 미루다가 지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어지지 못하니까 대전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이 자격을 갖추려면 특급 호텔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급 호텔 350실 되는 그런 호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 하는데 그걸 못 짓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이 부지를 특혜를 준 겁니다. 지금 주변 시세가 1,000만 원인데 땅 한 평 1,000만 원이에요, 주변 시세가. 그런데 115만 원에 평당 호텔을 지라고 준 거예요. 115만 원에. 그런데 절반을 거기에 맞게 준 호텔 부지 3,400평 정도 되는 땅을 줬는데 반을 짓고 반은 다른 용도로 쓰는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이 토지값만 100억 이상이 되고 전체 개발 이익은 200억 이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의장님 이렇게 이제 지금 특혜 논란이 지금 그래서 이제 불거졌네요. 지금 보니까 그 시세 차익이 생기는 바람에. 네. 그러면은 대전시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대전시에서는. 이제 이 토지가 10년 동안의 빈 토지로 있음으로써 그거를 대전시에서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예. 그냥 놔둘 거냐. 그래서 이제 호텔 부지에서 호텔을 짓는 과정에 이것이 이제 호텔만 짓는 게 아니라 MOU를 맺어가지고서는 아시아 신탁에서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3,400평을 평당 가격으로 115만 원씩 120만 원꼴 가깝게 해서 가져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 토지를 변경을 했을 때는 이미 대전 시내에서 계획 변경이 허가가 났어요. 도시계획 변경 허가가 나가지고서 이게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그랑 관계없이 법에 적용 안 받는다, 관계없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 개발 이익금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개발 이익금이 된 상황이 약 120억 정도가 나온답니다. 지금 토지에서만 건물은 둘째 문제고. 그래서 이 개발 이익금을 그럼 대전시에 환수를 해라. 그러면 어디다 환수를 할 거냐. 그러면 대전시에 있는 시티즌에다가 대전 시티즌 같은 데다가 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라 해갖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은 되고 환수 이익금은 돼 있지만은 그 이익금을 어디다 쓸 거냐 시민들이.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층수가 처음에 허가 날 때는 이게 8층이었었죠. 그랬다 지금 20층으로 설계 변경이 되면서부터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도시계획 변경 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이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시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전시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없어요. 예를 들어 없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거기 함정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용도를 뭐라 하냐면 허용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관광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 네. 이렇게 지금 허용 용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을 진다고 하니까 오피스텔이 이제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법으로. 맞아요. 관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 용산동에 테크노밸리 안에 호텔 부지 있죠. 지금 있죠. 예, 있었죠. 아울렛 예, 한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DT에서 그 고발뉴스 해가지고 이게 못된 거 있죠. 거기도 똑같습니다. 호텔을 지려면 지금의 이 용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호텔을 지려면 지금의 이 용도가 다 들어가. 용산동도 지금의 이 용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는 관광 숙박시설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부가 되는 겁니다.
부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매점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연회장도 필요하고 사우나도 필요하고 이발소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1, 2종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피트니스도 있고 무슨 뭐 테니스장도 넣고 특급 호텔이나 뭐 이런 근데 거. 이제 그게 부대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부가 시설인데 그게 앞으로 나오고 그게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 조그맣게 뭐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호텔을 지락하니까 판매 시설 그게 그 용산동도 호텔 내 매점을 호텔보다 더 크게 짓고 호텔은 조그맣게 짓는 거예요? 조그맣게 짓고 그럼 맞는 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원래 의도가 그러니까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공무원들이 답변을 가지고 없다 하면 대전 시내 시정이나 특히 국정이 이게 국정이 된다면은 엄청난 비리나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사실은 대시민에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다. 거의 이걸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걸 알고 모르고 대답했다면 이게 맞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예를 들어 시청에 있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우리가 시민이 묻든 기자가 묻든 저 전문가죠. 그 사람이 답변하는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시에서 왜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여기다가 허용을 해줬는가 그건 호텔을 지으려면 적어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시설을 허용해 준 것이지 여기에다 오피스텔을 지라고 업무 시설을 넣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답변을 이렇게 했다면 사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런 걸 알고도 이걸 뭐 해줬습니까? 알고도 해줬다고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이미 이 행위를 처리한 공무원들로부터 전체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교체가 돼버렸어. 이미 그거 해준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권선택 시장이 전부 다 늦게서 알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걸 다 교체를 시켜갖고 이제 권선택 시장께서는 아마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하고 사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담당자 아니. 지금 잠깐만 요건 고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허가가 나고 변경된 때는 2011년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예전이네 여몽철 시장 때. 맞아요. 2011년에 호텔 업무 협약을 하고 MOU를 스마트 자산관리공사 대전시 하나 클라우스 컴퍼니일 거예요 아마 클라우스 앤 컴퍼니. 이쪽하고 그 특급 호텔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라고 2011년 11월 22일 날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허가가 난 것은 2013년 도시계획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은 2013년 역시 똑같이 이건 여몽철 시장 때입니다. 그때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2014년 1월달에 그 오피스텔 건축 허가가 유성구로부터 난 거예요. 그렇죠. 유성구.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다 전임 시장 때 일어난 일이고 전임 국장들 때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국장들과 현재에 있는 공무원들 담당자들 일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권선택 시장이 늦게 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을 싹 교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또다시 또다시 교체를 시켜버려갖고 지금 현재는 이것이 이제 특혜냐 아니냐 우리가 그걸 갖고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진짜 특혜를 준 거냐 아니냐. 그러는데 행정적인 거로 봐서는 전혀 특혜가 없는 거로 보이지만 실제로 나이 봤을 때는 특혜가 있다는 거죠. 이 특혜가 보통 특혜가 아니라 이 토지 대금에서만 120억 정도 되고 나머지 건물을 줘 갖고 할 때는 거기서 한 200억 정도가 돼서 한 330억에 대한 것이 특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거 특혜를 받는 거예요? 받는 축이 누구예요? 이게 이제 시작했을 때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허용해 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하면은 지금 오피스텔 짓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지금? 지금 현재는 하나자산 신탁.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신탁에서 해서 하는 건데 실리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요. 이게 이제 신탁은 신탁입니다. 아시아 신탁이죠. 예, 아시아 신탁이요. 하나 더 나왔어. 그러니까 아시아 신탁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처음에 MOU 맺은 게 아시아 신탁이랑 MOU를 맺은 거예요. 첫 번째는 대전시와 호텔 특급 호텔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클라우스 컴퍼니라는 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 뒤에 대전 스마트 시티 디벨롭먼트라는 곳에 이게 한번 팔려요. 자산 관리하는 네. 거예요. 스마트 자산 관리 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스마트 시티 그 자산 관리 주식회사 또 틀린 스마트 시티 디벨로퍼라고 하는 또 회사가 또 만들어져가지고 그 회사한테 일단 또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에 또 주식회사 하나 신탁으로 또 넘어가. 그런 다음에 또 아시아 신탁으로 또 넘어가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개인이 하는 행위라고 바뀌어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사유재산에 건물을 짓고 사유재산에 뭘 한다고 하는데 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게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특혜가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혹시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비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1,500평 가지고 330억 이상, 지금 따지고 보면은 작은 땅 하나 가지고 300억 이상의 특혜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 요지에 누군가가 딱 찍어가지고 그걸 해먹은 거죠. 아 뭔가 그러니까 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죠. 아 이게. 그래요? 예. 그럼 스마트 자산 관리에서는 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기들 팔고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했냐? 여기는 보세요. 지금 배 아파서 한 거밖에 더. 아니요. 배 아파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스마트 자산 관리 주식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적인 거예요. 아 그나마. 예, 그나마 양심적인 이유는 뭐냐? 지금 대전에 있는 이 사람들이 MOU 한 거는 이미 충족을 시켜놨어요. 200실 이상 특급 호텔을 짓겠다는 MOU거든요. 근데 충족을 시켰는데 지금 312실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특급 호텔에 지금 현재 롯데 시티 호텔에는 연회가 그러니까 무슨 회의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연회할 수 있는 게 200인 이상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작다는 얘기네. 아니요. 이 3,400평을 줬을 때는 여기에 특급 호텔의 객실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부대 시설, 연회를 여기는 국제 컨벤션 복합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무슨 뭐 원자력 회의가 있다든가 국제 행사를 우주 행사가 있다든가 그런데 요즘도 1,000명 이상 넘어가면 청주 남아더 르네상스 같은 데서 자고 와요. 아 불편하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국제회의 도시가 못 되는 거예요 대전이. 그러니까 호텔을 더 크게 지었어야 되네요. 크게 짓고 거기에 부대 시설로 또 연회 짓고. 시설, 컨벤션을 할 수 있는 연회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오피스텔 돈 되는 걸 했다 그 얘기 아니죠. 아니에요? 만들었어요. 팔아먹었다는 거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거를 회의 장소를 예식장으로 써먹는 거죠. 지금. 아니 그것도 또 괜찮아요. 이게 왜냐면 그 여기 예식장으로 써먹는 ICC가 그겁니다 지금. 아니요. 그 ICC하고 그거하고는 이거하고 또 좀 다른 거 다르니까 아니에요? 문화 및 집회 시설에는 연회장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 예식장이나 이런 것도 예식은 또 따로 되더라고요. 시설 이름이. 그런데 이 312실에서 자는 사람들이 내가 휴식을 하고 싶으면 밑에 가서 사우나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죠. 이발소도 있어야 되고 미용실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뭐 이런 다른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호텔만 특급 호텔이에요. 잠자는 실만 많이 만들어놨어요. 거기 있는 312실에 꽉 찬 국제 회의를 만약에 한다면 꽉 찬 사람들이 한 번에 내려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한 번에 만나가지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컨퍼런스도 하고 뭘 해야 되는 시설을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하라고 3,400평을 준 거지 숙박시설 그것만 하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지 그런 전문가 대전시에서 이런 답변을 한다면은
시민하고 언론들한테 사기친다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걸 알면 그분들이 모르고서나 그냥 대충 일반인처럼 거기가 업무 시설이니까 오피스텔 지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괜찮아요. 이건 모르고 하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미 그걸 이미 뻔히 하는 거예요. 이 개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한다면 큰 실수를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발끈하게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건물이 오피스텔이 올라가면서 스마트 시티를 가려버려요. 가려버리는데 그것이 조망권도 가려버리고 앞에를 딱 가려버리게 되면 스마트 시티 아파트? 그러면 그게 거기서 가려버린데 그 앞에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시티 사는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허가 날 때는 이게 8층인가 9층으로 났다가 지금 20층인가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서 더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스마트 시티의 아파트가 대전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데라고 그래서 좋은 지역에 들어서 있는데 그것을 앞에를 다 가려버리니까 이제 그분들이 더 이제 들고 일어서는 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자꾸 이게 여론화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얘기는 대전시는 이제 부지 매입 그 업체가 개발 목적을 위반하고 개발 용도를 변칙적으로 변경해서 100억 원 이상의 토지 시세 차익과 함께 관광호텔 뭐랄까 건립 취지와 무관한 집합 건물을 짓고 분양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들 좀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층수를 높게 지기 때문에 그죠?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모양새다. 그렇죠. 맞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싸잡아가지고 대전시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 시점에 이걸 허가해 준 사람. 아, 그 당시에 네. 2011년 그 당시에 결정한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유야무야되고 책임의 소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5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2000 여목절 시장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개발 이 사이에 이것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일단 여목절 시장은 피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 당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은 거기에 정확한 책임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시티 주민들은 이걸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비싼 돈을 들이고 분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전제 조건은 여기가 국제 업무 지역으로서 국제 이런 이 글로벌한 지역과 함께 호텔과 이런 부대 시설과 또 문화 시설과 이런 것들이 쾌적한 환경, 거기에 보면 소공원도 있어요. 소공원도 있고 제가 보면 여기에 보니까 그때 그 지구단위 계획한 내용을 보면 아주 그 멋지게 해놨어요. 그리고 5층짜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아주 편리한 시설로 그 계획을 해놨거든요. 그 계획을 2005년에 분양할 당시에는 그런 계획을 보고 분양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2008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2008년 1월에 그 내용들을 변경해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을 분양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도 스마트 시티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누가 또 결정을 했냐면 대전시에서 그걸 또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전시는 이 뒤에 있는 주민들, 그 아파트 주민들의 그 높은 분양가로 DCC에 대지를 기부 체납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주민들이 예전에 대전시와 전체가 약속한 그 사항을 지키라고 하는 이 요구는 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피스텔 뭐랄까요, 스마트 자산 관리가 지금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협약 내용을 위반했다면서 지금 법정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 결과가 그러면 나오면은 뭐가 바뀌어지나요, 그럼?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신다 하면
법원에서 이제 법원이 이제 그 판단할 법원에 판단을 네. 드려야 되는데 법원에서 지금 이제 반대되는 이 내용의 정확한 전말 이것들을 정확하게 한다면은 사실은 이게 건립이 무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많이 분양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요지이기 때문에 실제 분양과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다른 쪽에 이런 그 부동산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기에다가 지금에 있는 분양가로 분양을 하면은 이건 뭐 불티나시 팔릴 수 있는 그런 자, 요지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어떻게 이게 결론을 나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특혜냐 의혹이냐 예. 또 아니냐 이런 거가 돼 있지만 이미 분양을 해가지고 건물을 그렇게 진다고 그랬다 크게 다른 쪽으로 크게 지면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이 도시계획 변경 또 내기는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걸 다 거쳐갖고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 이제 법적으로는. 다만 이분들의 지금 법적으로 싸워 있는 지금 아시아 신탁이랑 해갖고선 개발 이익금을 어떻게 할 건가 해야 되면 이 부분에서 이익금을 어떻게 할 건가 사회에 환원하는데 시에도 어떻게 환원할 건가 이런 부분만 상의가 된다면 이게 풀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도 가능하다. 그렇죠. 중간에 조정을 해서 여기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한 거는 조정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약간. 너네들이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우리한테 좀 뭐를 좀 뭐 서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 자, 결론을 한번 내주세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게 원칙적으로 간다면 이건 무산돼야 돼요. 건립이 안 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비단 대전시의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대전시정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편법적으로 내지는 이런 이런 특혜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허용 용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거기에 무엇을 짓기 위한 허가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용산동 같은 것도 실제 이게 허가가 된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울렛 부지. 예.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할 때 이런 형태로 하면 이 옆에 이 허용 용도에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는 처음의 의도와 180도로 바뀌는 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엄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 자체는 지금 그 스마트 시티에 있는 그 지역 자체는 대전의 보물 지역이에요. 뭐 했냐면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이 국제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그 인프라가 바로 그 옆에 DCC가 있고 지금 옛날 무역전 시간이 있습니다. 무역전 시간이 있고 엑스포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IBS가 들어오고 HD 드라마 따로 재창조가 일어난 지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제적으로 우리 대전이 내세울 만한 그런 업무 지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지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명한 판단이 돼서 저는 무산돼야 된다는 것이 제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원 취지대로 가야 된다. 원 스마트 시티 이 롯데호텔이라고 하는 이 롯데호텔도 지금 묘하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롯데호텔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작용돼 있는지 모르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대로 해서 돌려주는 것들이 원칙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2월 2일 패대기쇼 첫 번째 주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도룡동 오피스텔 관련 얘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김학일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위원, 이규 전 서구의 의장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연과 휴식이 있어
머물고 싶은 곳 세진 민물장어. 몸에 좋은 국내산 장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